대동여지도 속에 나타난 산봉우리는 모두 3천여 개.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면서도 각각의 산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또한 놓치지 않았다.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백두산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게 그렸다. 백두란 이름을 연상시키려는 듯 흰 봉우리를 강조하고 있다. 함경북도 명주군에 위치한 칠보산. 마치 보석을 박아놓은 듯이 보인다. 금강산은 우수한 봉우리를 표현해 일만이 전봉의 이미지를 살리고 있다. 다섯 개의 봉우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한 오대산. 서울의 삼각산 역시 세 개의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공주 계룡산은 마치 용이 들어누운 것 같은 모습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살아있는 산의 이미지를 지도 속에 옮겨놓은 것이다. 대동여지도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도로에 대한 표현이다. 모든 도로가 마치 고속도로를 연상시키듯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실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처럼 사실과 달리 도로를 왜곡해서 표현한 까닭은 물길과의 구별을 위해서다. 도로는 직선으로, 물길은 곡선으로 나타냄으로써 한 가지 색깔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목판 인쇄지도의 단점을 보완하려 한 것이다. 이전 지도들과 대동여 지도를 구별지어주는 가장 큰 특징은 기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모두 22개의 기호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은 모든 지도에서 당연하게 사용되는 것들이지만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에선 대동여 지도가 최초였다. 구체적인 활용의 예를 살펴보면 영화를 표시하는 이 기호는 병영 등의 군영을, 읍치는 오늘날의 시청이나 군청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군사기지를 나타내는 진보나 역참, 봉수 등 다양한 기호가 사용됐는데 이전과 달리 글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지면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도가 현대화될수록 또는 근대적이 될수록 글씨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화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하는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여 지도에서는 이러한 현대식 지도처럼 표로 또는 기호로 축약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표현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근대 지도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40여 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현대 지도 못지않은 아이디어가 활용된 지도. 대동여 지도는 크기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당대 최고의 지도였다. 먼저 이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지도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핏 보기에 이 요즘의 지도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상당히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근차근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보기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한 가지 색으로만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맥과 도로 또 물길의 구별이 확연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 모두 펼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지도지만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떼어서 접으면은 또 이렇게 작아지니까 가지고 다니기에 매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다니기도 했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런 휴대성이 이 대동여 지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여행을 하거나
또 물건을 운반할 때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려면은 길이나 또 운송로에 대한 그 정보가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자, 대동여 지도 얼마나 정확하고 또 실용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길을 찾을 때다. 고지도를 연구하는 이상태 선생과 함께 대동여 지도의 도로망을 확인해 봤다. 직선으로 표현된 도로들은 지도상에선 짧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길이거나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길이라 훨씬 더 멀 수도 있다. 도로의 길이만 가지고는 실제 거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동여 지도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로 위 심리마다 점을 하나씩 찍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방점들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산악지역의 경우엔 주로 조밀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좁은 곳은 1.5cm에 불과했다. 입체감 있게 같은 심리를 이렇게 표시로. 그렇다면 넓은 곳은 얼마나 될까? 2.5cm, 주로 평야지대에서 확인된 수치다. 산악 지역에는 조밀하고 그 평지에는 그 조금 넓게 찍혀 있는데 그거는 그 산악 지역에는 그 고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심리지만 그거를 그 평면으로 그 나타났을 경우에는 좀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산악 지역을 조밀하게 찍음으로 인해서 여기는 그 고개도 있고 그렇다는 걸 그 나타낸 것이고 평지에는 넓게 그 표시함으로 인해서 심리가 이게 평탄한 길이다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 지도이면서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방점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두 지점 간의 거리를 파악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가능케 한다. 써놨어요. 이게 이제 뭐 안산까지. 이것은 모든 도로망이 서울만을 중심으로 표기되던 이전 지도에선 발견할 수 없는 획기적인 변화다. 서울 중심으로 요거는 그냥 경기도 지도라고. 이게 1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하루 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제 안성이 있는데 안성은 그 2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서울에서 안성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린다. 요렇게 이제 이거 적어놨습니다. 여기. 조금 더 후대에 만들어진 지도들에선 이전보단 발전된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 지도는 옆에 따로 표를 만들어서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자리에 두 지점 간의 거리를 표시해뒀다. 이 표를 활용할 경우 거리는 알 수 있지만 여전히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동여 지도의 도로 표기 방법이 왜 탁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전에 그 지도들은